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022-0523 최병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수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치를 설명드리기 전에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비치와 수지치를 제작하는데 왜 두 단계로 나뉘냐 하면은 이제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을 할 때 조금 더 수정이 쉽고 이제 관리하기가 쉬운 나비치로 먼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치아 환자들이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정확한 인상 뜨기가 어려워서 나비치로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지치로 제작을 합니다. 먼저 나비치 제작 과정으로는 예비 모형 제작, 개인 인상 트레이, 자국 모형 제작, 그 다음 기초상, 교합제 제작, 교합기 장착, 인공치 배열, 그 다음에 치은 형성, 자연 형태의 특성 보고서, 이렇게 해서 나비치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지치 제작은 매몰인데 매몰도 이제 3단계 매몰, 그다음에 몰도 형성법, 레진 전입, 환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수지치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일단 매몰 3차 매몰 하는 방법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진 전입하고 한 분리할 때 이제 충격이 가해서 모양이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수지치는 나비치보다 이제 이제 물론 환자 구강에 맞춰서 나비치에서 완성이 된 후에 이제 수지치를 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는 것은 수지치이기 때문에 나비치 제작보다는 이제 조금 더 환자의 구강 상태에 정확하게 맞추게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수지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비치 모형이 이제 모형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비치 모형을 빼줍니다. 네, 이렇게 나비치 모형에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모형이 나옵니다. 네, 아주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수지치 제작을 위한 메모를 준비하는데, 일단 준비 단계로는 구성 확인,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침수, 한미 나비치 분리제 도포, 매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몰은 이제 시적이 끝난 나비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꾸어주기 위해 나비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위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몰드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지치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3단계 메모를 할 때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그 일단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모형 고정을 위해 모형 측면과 상하 측면의 거리를 최소 3m 이상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형 파절과 인공치 위치 변화 방지를 위해 상현에서 모형 전치부 절단연의 거리가 최소 6mm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이 탈수하면은 모양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형을 실온의 물에 한 5분 정도 놔둡니다. 왜냐면 이제 수지치는 환자의 구강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추가됩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물에 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메모하고 빼내야 되는데 이제 바세린을 바르지 않고 바로 메모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들러붙어가지고 안 빠집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교합학 실습할 때도 이제 교합기에 바세린이나 이제 왁스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플라스크 그러니까 석고가 조금 더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의 이렇게 왁스 분리제랑 바세린을 도포를 해줍니다. 네, 이런 과정이 총이치에서도 똑같이 연관이 되는 걸 보고, 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교합학, 총이치, 그 다음에 국부의치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세린 도포를 하고 1차 메모를 해줍니다. 1차 메모를 이제 1차 메모 할 때는 이제 이석고, 그러니까 보통 석고를 사용합니다. 이제 모형의 크기나 하면 테두리 높이는 동일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비치 변형 부위가 노출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석고 매물재 표면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암 상형과 인공치 교합면 거리를 최소 6mm 떨어뜨려서 만들어줍니다. 네. 이게 그림에 보이는 이대로 1차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준 후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이제 2차 메모를 준비해줍니다. 2차 메모를 하겠습니다. 2차 메모를 할 때도 이제 보통 석고를 사용하고 석고 분리제를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석고 매물재 표면, 나비치 변형 부위에 따라서 석고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그 왁스 표면은 기포가 최대한 안 생기게끔 만들어줍니다. 기포가 생기면 이제 매몰할 때 매몰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는 최대한 기포가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기포가 생길 시에 이제 모양의 변형이 생겨서 이제 정확하게 매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포를 최소화해 줍니다. 그리고 교합면과 절단면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교합면과 절단면 부위를 노출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한 메모를 하게끔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2차 메모일 때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노출되게 교합면과 절단면 부위 노출되게 해줍니다. 잘했네요. 3차 매물. 3차 매물은 경석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제는 2단계 섞고 매물재 전체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석고를 흘러 넘칠 만큼 섞고 매물재 주입하고 뚜껑을 닫고 클램프로 고정하여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왜냐면 석고는 이제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석고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몰할 때 이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원하는 완성품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클램프를 사용하여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옐로스톤. 네, 오른쪽 그림상 오른쪽에 있는 게 클램프입니다. 이렇게 3차 메모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상학과 하학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하학 메모를 할 때는 1차 메모 시 이제 구용기 부위를
블럭아웃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이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에서는 교환면과 절단면을 모두 그러니까 석고를 모두 덮어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교환면과 절단면이 이렇게 나오게끔 메모를 해줬는데 그림은 상하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줬는데 하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환면 및 절단면을 모두 덮어줍니다. 강석고로. 네, 이렇게 다 해주고 근데 이제 3단계 메모의 단점으로는 이제 레진 온성 시 이제 흘러 넘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눌렀을 때 저 석고가 튀어나와서 처리하기 힘들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그리고 인공치아의 위치 파악이 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튀어나온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습니다. 그리고 인공치아의 변이로 인해 인공치아 파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 메모의 단점으로는 석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진 온성 후 디플러스킹을 하면은 매몰제 석고가 외치상에 너무 많이 붙어서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석고를 다 뒤덮기 때문에 이 석고들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3단계 메모리 끝나면은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왁스 제거 방법으로는 이제 메모랑 나비치 모형을 60에서 70도 미온수에 5에서 10분간 담가두고 함을 분리하여 깨끗한 물로 씻어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주형의 엣지 부분, 그러니까 겉에 부분에 그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를 이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레진 전입 시 이제 내부 혼입을 방지해 줍니다. 네. 만약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환자 구강에 들어가면 많이 아프겠죠? 네. 그리고 이제 왁스를 제거할 때 왁스의 상태도 봐줘야 되는데 왁스 연화가 만약에 덜 됐을 경우에는 인공치아가 탈락할 수도 있고 석고 매물제나 아니면 주모형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반대로 이제 왁스가 너무 연화되면은 그러니까 석고에 이 왁스가 다 스며듭니다. 왜냐면 왁스는 열을 가하면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형태로 변해서 이제 레진 분리제가 도포되지 않습니다. 왁스가 스며들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메모를 할 때 상하함을 닫는데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은 주모형이 파절되거나 인공치아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왁스를 제거해주고 이제 의치상 후연 폐쇄를 형성해줍니다. 이 후연 폐쇄를 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가 구강에 총이치를 장착을 하였을 때 이게 빠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후면 폐쇄를 해줍니다. 후면 폐쇄 해주면 공기압이 안에 갇혀서 이제 탈락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 방법으로는 의치상 국의 후면부 전망면에 제방상의 용기 부위를 부여해줍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으로는 이제 외부 기체의 침입 방지로 의치의 유지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혀의 감각이 우수해지고 그다음 발음 장애를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지의 중압 수축, 그다음 변형 보상을 해줍니다. 네, 결국에는 환자가 편하고 이제 안 빠지고 발음이 잘 되고 결국에 중요한 심미성 저작 운동 그다음에 뭐 편안함 이런 환자들을 생각해서 모두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네. 보일하우 왁스 후에 냉각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이제 레진이 스며드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레진을 나중에 떼줘야 되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이제 레진을 붙여줍니다. 이제 그 레진 회사에 따라서 방침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레진액과 레진 분말을 후혼합하여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레진이 롤 상태로 말아줍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롤 상태로 말아준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아준 레진을 이제 위치상 레진에 전입을 시켜줍니다. 전입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인공치아 부위부터 위치상 부위까지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안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끼우고 정확하게 조립해줍니다. 끼우고 셀로판지하고 그 다음에 함을 프레스 테이블 중앙에 올려두고 천천히 압력을 가합니다. 가하는 횟수로는 이제 2에서 3회 정도 가해주고 압력 크기는 점점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네, 3번에 나눠서 해줍니다. 그리고 각 시합 사이에는 이제 과잉 레진을 제거해주고 레진액을 약간 도포하여 시합 과정 중 증발된 레진액을 보상합니다. 이제 압력 이제 시합 프레스를 해주면은 이 레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레진들을 삭제해주고 그 과정에서 액체로 있는 이제 레진액을 보충해줘서 처음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시합에서는 셀로판지를 넣지 않고 클램프에 함을 완전히 조여 장착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셀로판지를 끼우고 조립했는데 그 셀로판지를 빼고 조립을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레진 시합을 해줍니다. 방금 말했듯이 시합 횟수는 2에서 3회, 그 다음에 압력의 크기는 1차, 2차, 3차 점점 세게 이렇게 천천히 해줍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진 전입 후 과잉 레진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레진 칼로 이제 튀어나온 레진들을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3차형으로 클램프 장착. 이거는 처음에 저희 매물 설명할 때 말했듯이 마지막에 이제 클램프를 닫아서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 중합을 시켜줍니다. 이제 레진 중합은 수지의 전입이 끝나면은 네, 방금 저희가 이 혼합해서 한게 레진, 그러니까 레진의 전입이 끝나면은 함 속에 전입된 이제 수지 혼합물을 레진 온성기에 넣어 온성시켜 견고한 위치상을 만들어주고 냉각을 진행시켜줍니다.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레진이 굳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본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플라스킹 그러니까 분리를 해줍니다. 함 분리. 이제 위치를 추출해줍니다. 함 분리의 방법으로는 이 가장 위에 있는 뚜껑을 분리하고 함 디스크 상판에 약간의 충격을 주었고 그 다음에 상암 테두리에 약한 충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이제 너무 강한 충격을 주게 되면은 이제 만든 의지상이나 이제 인공치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약간의 충격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석고 매물재를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함을 다 분리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밑에 있는 세 개가 함을 분리해준 거고 위에가 이제 석고 매물재입니다. 석고 매물재가 있고 안에 이제 저희가 만든 총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석고 매물재를 제거해 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작업 모형과 위치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너무 과하게 힘을 줘서 석고 매물재를 제거할 시 안에 있는 모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잘 봐가면서 안에가 깨지지 않게끔 해서 석고 매물재를 제거해 줍니다. 석고 매물재를 제거하고 이제 매물재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한 분리하고 매물재를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교합기를 재부착해 줍니다. 이제 이게 하는 목적은 교합기를 재부착하는 목적은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교합기에 재부착해 줍니다. 이제 아무리 사람이 정확하게 이 총이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비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에 맞게끔 교합기를 재부착하여 정확한 교합을 맞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삭제 과정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 먼저 해줍니다. 중심 교합 선택 삭제는 이제 절취 유도본과 절취 유도판이 접촉하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빨간색 물고 뗐다. 그러니까 제가 치과병원에서도 이걸 해봤었는데, 물고 뗐다 하면은 이제 치아에 남아있는 이제 빨간색 그 부위를 보고 이제 교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중심 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으면은 편심 교합을 시행해 줍니다. 만약에 편심 교합에서 높으면은 커스프를 삭제하고 편심 교합에서 낮으면은 포사를 삭제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걸 빨간 색깔을 집었다 뗐다 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빨간색 이물질을 보고 교합을 다시 맞춰줍니다.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를 한 후 이제 측방과 전방 및 교차 교합의 선택 삭제를 해줍니다. 이때는 청색, 이제 중심 교합 할 때는 적색을 사용하고 측방과 전방 및 교차 교합의 선택 삭제를 할 때는 청색을 사용해줍니다. 교합 관계는 커스프 투 커스프이고 순서는 중심, 그 다음에 측방, 전방 이렇게 해줍니다. 법칙으로는 불 법칙을 쓰고 포커스 컵스는 이제 폴 삭제해주고 링걸 컵스는 이제 로어를 삭제해줍니다. 포컬 링걸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 이제 만약에 바깥쪽에 있을 때는 어펄 위에를 삭제해주고 링걸일 때는 안쪽 로우를 삭제해줍니다. 이렇게 법칙들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선택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과 빨간색이 찍혀 있는데 이게 모두 아까 그 물었다 뗐다 이렇게 물었다 뗐다 하는 걸 보고 이 파란색 빨간색을 보고 이제 교합 이상점을 찾아서 선택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교합기에 재부착하여 이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상적인 중심 교합과 편심 교합을 어긋나게 하는 교합 조촉을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레진 중합 과정, 그러니까 물에 한번 끓였을 때 이제 변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형조차 없게끔 최대한 환자 구강에 편하고 이제 알맞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선택 삭제 과정을 해줍니다. 이제 선택 삭제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위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이제 주의 깊게 알아야 될 점은 언더컷, 그러니까 언더컷이 그
언더컷 게이지를 댔을 때 이 최대 폭력부 선을 긋고 거기 갖다 댔을 때 밑에 형성되는 부위를 언더컷이라는데 언더컷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위치상이 파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더컷 부위를 주의하면서 이제 위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은 순축 변연부, 상악 결절 협축부 여기를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악은 구치부 설축 후방 변연부를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치상 다듬질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압 의치로부터 모형을 제거한 다음 의치를 구강 안에 장착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형태를 잡아주고 형태를 다듬어주고 표면에 광택을 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도 이제 표면에 광택을 내는 이유는 환자의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택을 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듬질을 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주면은 이제 환자가 낄 때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안 예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듬질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모형을 제거하고 이제 다듬질을 해줍니다. 다듬질할 때는 이제 레진 전입 시 상암과 하암 사이로 밀려나는 여분의 레진이나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함 제거할 때 똑바로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물질이나 이제 기포가 생성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다듬질 해줍니다. 그리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이제 다듬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환자에 맞게끔 환자가 원하는 크기, 모양, 색깔, 그 다음에 환자의 구강의 편안함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이제 의치상을 다듬질해 줍니다. 그리고 의치 연마 과정으로는 실리콘에 이제 물을 붙여서 이제 이게 펄마이스로 연마를 해줍니다. 네, 이 기구 이름이 펄마이스입니다. 예, 이제 로휠 그러니까 이 동그란 모양 바퀴 모양이 로휠인데 휠에 물과 이제 펌믹스를 묻혀서 의치상 전체를 연마해 줍니다. 네, 풀미스를 묻혀서 그다음에 로우힐에 등 이제 광택을 내주는 물질을 묻혀서 광택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초음파로 세척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는 총이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겉에 부분에 광택을 내주는 이유는 이제 환자가 심미적으로 최대한 그 잘 보이는 부분이 이제 현면이기 때문에 현면 이제 전치부 쪽 이쪽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광택을 내줍니다. 그리고 제 기억상 이제 총이치 이론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제 안쪽은 바깥쪽 면만큼 이렇게 광택을 내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심미적으로 일단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장착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바깥면만큼 깨끗하게 광택을 내지는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연마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지 이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수지 이체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의 구강에 장착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환자가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 이제 다시 또 제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줍니다. 그 의치를 보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수분이 있는 그러니까 의치 보관 전용 용액에 담가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레진으로 만들어져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지 레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분이 없을 시에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이제 총이치는 아니지만 국부이치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남아있어서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항상 이렇게 국부이치를 이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컵에 용액을 담고 거의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담가 놓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왜 담가 뒀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레진은 이제 수분이 없을 시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액에 담가뒀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구강 내에 장착을 해줍니다. 오른쪽처럼 무치약 환자가 이제 치아가 생겨 심미성, 발음, 이제 저작 운동, 저작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지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1단계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상 체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비치에서 모든 형태 모양이 잡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리 수지치를 정확하게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나비치 제작 과정 중에 실수가 있다면은 수지치에서도 이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정확하게 인상을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수지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비치와 수지치에 대해서 영상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글로만 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머리에 더 잘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수지치는 실습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면서 미리 수지치 만들어 볼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떤 걸 하면 될지 아니까 훨씬 더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지치 매물, 그 다음에 몰드 형성법, 그다음에 레진 전입, 환분리, 이제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 다듬지가 연마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메모리는 3단계, 이제 몰드 형성, 그 다음에 레진 전입할 때도 이제 주의점, 한 분리할 때 주의점, 교합기 재부착할 때 이제 정확하게 재부착, 그리고 선택 삭제할 때도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 물고 뗐다 하는 걸 잘 보고 이제 그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선택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위치에서 모형 제거할 때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법 등을 이제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 하면서 공부하니까 확실히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나비치뿐만 아니라 수지치 제작하는 실습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